안녕하십니까, 황현실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할 말만 하고 입을 꾹 닫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법 독립입니까? 책임 회피 아닙니까? 국민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례적인 속도로 판결을 내린 그 이유를 알고 싶을 뿐입니다. 법사위원들이 수십 번 묻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만났습니까? 윤석열과 어떤 대화를 나눴습니까? 사법 불신의 책임을 인정합니까? 그러나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자기 주장만 하려 나왔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여준 입국 탓 사법부의 오만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법원 현장 감사 지켜보겠습니다. 10월 13일 끝장 뉴스 시작합니다. 네, 껍데기는 가라.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방송으로 계속 나오시던데 쉬지는 못하시고. 예. 저는 뭐 익산에까지 가서 안진걸 TV 이원택 의원님 네.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전북도지사 나가신다고 그 포부도 한번 들어보고 또 매불쇼 축구. 예. 2번이나 축구를 하고. 매불쇼 축구. 살 빼려고. 민생FC. 제 민생경제연구소에 민생FC도 축구를 2번이나 하고. 살 빼기 위해서 축구를 4번 했습니다. 네, 좀 타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빠졌습니다. 네. 미스터 만터에서 예쁘게 나와야죠. 예, 예쁘게 나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단연코 이제 그 중심이 된 상임위가 법사위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뭐 난리통이었어요. 난리통. 요거를 영상을 보고 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네. 아직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법사위 영상, 난리통이었던 영상을 보고 와서 최혁진 의원님이 아주 맹활약을 하시던데요. 예, 영상 나오기 전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원래 관례상으로는 대법원장이 저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면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이석하세요라고 허락하고 나서 이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도 좀 설왕설래들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출석을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1시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얘기를 아무 말도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건 국회를 존중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국회를 존중했다면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민의를 대의하는 기관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신해서 묻고 답변을 듣겠다라고 하는 국회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일반 증인으로까지 채택이 되었다면
오늘 저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이 그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였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매우 아쉽다고 보고요.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래도 이석을 허락하진 않았고 증인 선서를 받지는 않으셨지만 나름 그것으로 또 사법부에 대한 예우를 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위원장께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강요할 수도 있었어요. 그것은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 아무리 본인이 불출석 의견서, 사유서도 아닌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현장에 일단 출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증언을 해야 하는 또 이 선서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미애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혀두고 그 참고인 신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이 직접 원성에 차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하는 질문을 들어봐라. 라는 취지로 국회의원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준 겁니다. 답변을 이따 뭐 저녁에 마지막 마무리 발언 때 와서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뻔한 답변이겠죠. 오늘 그 의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경청해서 앞으로 사법부의 신뢰를 이끌어 가는데 뭐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아주 또 공자님 말씀 같은 거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에 의해서 사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은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말씀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일반 재판은 있잖아요. 정말 느릿느릿하게 진행합니다. 민생 경제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도. 민사소송, 형사소송. 근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재판만 소부로 보내고 2시간 만에 뺏어가고 그리고 지금 해명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런 관례에도 없던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본인은 관례를 요구한다. 그리고 그 관례라는 것도 87년 이후에 생긴 관례인데 워낙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세력이 또 박정희 군사 쿠데타 세력이 워낙 그동안 사법부를 많이 탄압하고 판사들 겁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독재 권력이 판사를 괴롭히는 또 독재 권력의 정당 뭐 당신은 민정당이나 민자당 같은 정당이죠. 판사들 못 괴롭히게 하려고 이서가하는 것을 허용해 준 거죠. 조금 존중이 그동안 너무 시달렸으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서 그 관례를 그 관행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도저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묻고 따져야 될 너무 많은 거예요. 단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재판만이 아닙니다. 이상한 재판 너무 많고 국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뽑지도 않은 판사들한테 너무 많이 당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판결문 보면 너무나 어려운 단어를 막 써놓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께서 묻고 싶은 거 우리 국회의원들이 물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퇴장하더라고요. 예. 그것은 본인이 뭐 정의와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는데 최소한 윤석열과 한덕수랑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정도는 이야기해야죠.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데 그다음에 왜 대선에 개입했는지 그건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죠. 개입 안 했으면 개입 안 했다고 말을 하든지. 근데 질문만 듣고 아무 말 안 하고 사실상 도망간 거죠.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작태였다고 봅니다. 예. 오늘 제가 되게 눈여겨봤던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인가였는데 입을 꾹 다물고 아예 이제 답을 안 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허공만 이렇게 쳐다보면서 예. 의원을 쳐다보지도 않고 예. 굉장히 오만한 자세죠. 그러니까 신성불가침. 대한민국에 신성불가침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비판도 하고
다 그런 세상인데 예. 쥐만 신성 불가침을 선언한 거죠. 기왕 나온 쳐다보지도 거 않더라고요. 대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좀 오만하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전에 뭐 저희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제 더 이상의 국민적 기대는 좀 하기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오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봅니다. 사법부의 독립, 삼권 분립 이런 것들을 막 전가의 보도처럼 지금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과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 이거 자체를 존중해야 할 우리가 국민들이 그걸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보여줘야지 존중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상대가 그런 신뢰가 없는데 우리 보고 그냥 무조건 존중하라고 하면 존중이 됩니까? 특히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대선에 개입하는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개별 사건에 대한 진행 과정, 그런 사건의 결과에 대한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유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불과 5월 1일이라면 대선을 한 30여일 앞둔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법적 영역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정치 개입이다. 특히 대선 개입이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기현 판사 관련돼서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지기현 판사 지난 수십 년 동안 70년 넘게 왜 한 번도 그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왜 사법부는 침묵하는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예.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행위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또 그런 행위가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앞으로 사법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법부의 수장이. 예. 그게 대법원장인데 그분이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셨다?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이 광경을 지켜보신 국민들께서 일부는 야 조금 사법부의 수장을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라고 하실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께서는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는 신뢰받지 못한다. 사법부의 신뢰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생기는 것인데 그런 노력을 단 1도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실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나왔단 말이에요.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고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혹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사법부가 압박을 받는 모양새를 취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 모양새도 연출했던 것 같아요. 예. 일부러 마치 추궁당하는 듯한 모습. 그래서 일부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부당한 짓을 한다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일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종국 대변인께서 너무 잘 말씀해 주는데 정말 궁금한 게 왜 지기현이는 단 한 번도 안 했던 날로 계산하던 관행을 깨고 시간으로 했는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했는지 국민들 너무 궁금하잖아요. 지금 검찰이랑 법원에서 다시 물어보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다시 지금 날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안 하고요. 딱 그것만. 예. 딱 한 번만. 거기에 심우정이가 거기에 수용을 해주고 그거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본인들은 관례를 존중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본인들은 법과 관례를 다 파괴하면서 그리고 사법 독립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옛날에 독재 권력, 군사 쿠데타 세력들, 그다음에 대자본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는 거지 국민으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아, 그럼요. 정의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네. 상식으로부터 독립이 아닙니다. 근데 지들은 정의와 상식, 궁적 기대를 짓밟아 놓고 우리는 신성불가침이야, 우린 독립이야, 아무도 건드리지 마 이런 건 안 통합니다. 예. 예,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상하는 게 관례가 따지만 그런 관례는 언제든지 그 상위의 헌법과 법률 그다음에 민심에 따라서 그런 관례는 중단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사법부는 그런 관례에 따라서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법부거든요. 이번에 시사인에서 조사한 거 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헌법재판소보다 훨씬 더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 오늘 추가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이 추천한 이유가 그 측근이었던 김충식이 추천했기 때문이다.
요 내용을 추가로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최혁진 의원께서 오늘 뭐 이제 부속사 불상 재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지적을 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심에서 우리의 국보급의 보물이 일본의 탈취, 약취됐던 부분들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정당한 것이다라는 1심의 판단을 나왔고 항소심에서 2심에서 그때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항소심의 판단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에 손을 들어줘요. 국보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로부터 2달 만에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판단을 해가지고 상고심을 기각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일본에 그게 가 있고 거기에 일본의 국보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영원히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왜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 지적에 이어서 소위 김충식 씨가 일본 태생이고 일본의 황실과도 관계가 있는데 이분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해서 지금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이 친일적인 그런 사관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시는데 저는 뭐 의혹이니까 그런 의혹을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하는 게 나았었던 거예요. 근거 없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든가. 뭔가 얘기를 해서 지금 의원님의 그 주장이 너무나 과도하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주장이라도 그런 답변이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어떠한 답변이라도 끌어내기 위한 질문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그 최혁진 의원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 비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의혹이기 때문에 그 의혹의 주장을 뒷받침만 할 만한 새로운 그 주장에 대한 근거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으나 국감장에서 할 수 있는 의혹 제기 그 정도 수준은 충분하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수상하다. 이렇게 이제 볼 여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인이라도 하지 아예 대답 아무것도 안 하고 법제처장만 마치 대변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 그건 뭐 넘버1은 김건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넘버2가 최은순이고 넘버3가 김충식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일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의 인사 정책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본에 정말 기다시피 기시다를 만나서 기시다 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모든 행위가 보면 김충식과 건진이 대단한 친일파이고 일본의 특정 종교를 심지어는 신봉하는 자들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완전히 친일 외색이 짙은 인사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윤석열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추천했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이제 의혹은 의혹인 것이고 저는 어쨌든 우리 민주 진보 중도 진영은 팩트 체크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의혹 제기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팩트라든지 정황을 잘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지. 예를 들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처음에 제가 폭로했을 때 설마 그런 짓까지 있겠냐 했지만 나중에 다 사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황과 증거나 어떤 관련 어떤 여러 직간접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책진 의원이 뭐 저는 충분히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의혹만 제기하고 말만 안 된다. 조금 더 근거 있는 주장을 내놓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충분히 김충식이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김충식의 메모로 추정되는 글씨입니다. 저게 이제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살인교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그 메모로 보이던데요. 그렇죠. 아산 배방 부동산 그 범인이 했던 부동산 김충식의
때 메모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늘 또 나왔던 의혹 중에 하나가 서영교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지기현 판사는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유로 든 것 같은데 그 룸사롱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주도인가요? 다른 지역의 판사들이 나눈 카톡 대화가 나왔는데 애기 보러 가자. 네. 뭐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들이 뒤에서 일을 저질러도 왜 가만히 있느냐? 윤리감사관에게도 묻고 대법원장에게도 묻고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또. 예. 그런 불리한 이슈들이 나오면 침묵하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하는 얘기가 믿을 수 없다, 신뢰를 갖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부의 신뢰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그 재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아야 그 위에서 사법부의 독립이 존재될 수 있는 것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제 식구 감싸기 하고 이번에 지기현 판사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윤리감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유보한대요. 언제까지? 지금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막상 이 공수처가 지기현 부장판사를 수사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 영장을 기각해버립니다. 법원이. 예.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제 식구 감싸는데 어떻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겠냐라고 보니까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사법부를 총괄하는 수장이라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다라든지 지금 그 제기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때까지 해명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냥 립 서비스라도 발표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그 자리가 무슨 절대 권력도 아니고 네. 아무 말도 안 하려고 거기 그렇게 나와서 오만하게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나요? 절대 권력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절대 권력이 아닌데 본인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엄한 권력이라고 절대 존엄이라고 그렇게 지금 행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회사 다니면서 조그만 잘못해도 징계 당하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퇴사도 당하고 또 형사처벌도 받기도 하고. 근데 도대체 이 검찰과 법원은 검사 판사들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징계조차 받지는 않습니다. 아니 변호사들하고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들이 술판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근데 아무 문제 없다. 사실상 아무 문제 없다라고 판정해버린 겁니다. 윤리감찰도 아니. 국민들이 누가 그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팔이 안으로 굽는 정도가 아니라 판사나 검사는 잘못을 해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견과 그다음에 조의대 그리고 최근에도 막 물이 일으킨 판사들 많아요. 뭐 제주도에서 판사 막 변호사나 법정에 나온 사람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게 만들고 별 이상한 짓 하는 판사가 많거든요. 이렇게 국민으로부터 독립한 걸로 절대 권력으로 오해하면서 그런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법사위 국감이 아무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국힘의원들은 계속해서 이석을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시켜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제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야당들은 계속해서 꿋꿋이 질문하는 모습들도 보이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오전 11시 40분 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고요. 요거를 저희가 정리한 게 있는데 영상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국민의힘이 들어와서 계속 회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 국감에 들어오시면 안 되죠. 기업으로 따지면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 들어와요? 맞지 않습니까? 남편이 계열사 사장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 와서 회의 방해해요? 조용히 하세요. 제 시간을 방해하지 마세요. 자, 시간 멈춰주세요. 국정감사 방해하러 들어오셨죠? 나경원 의원 퇴장시키면 회의가 진지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으로 따지면 계열사 사장입니다. 남편이 계열사 사장인데
어떻게 국정감사에 들어옵니까? 이해충돌 아닙니까? 나와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내란 시기에 당사로 도망갔던 분들은 좀 입을 다물고 계세요. 밀지 마세요. 잠시만요. 나오세요. 국민에게 답변하세요. 의혹을 해명하세요. 누굴 밀어? 이성 안 됩니다. 휴대폰을 왜 바꾸셨습니까? 저희네 대법원장 국민 앞에 답변하세요. 내란 의혹 답변하세요. 대선 개입 답변하세요. 이성 안 됩니다. 아무런 말씀 안 하고 어디 이성 사실까요? 국민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아무런 말씀 안 하고 가시면 국민의 질의에 답변하세요. 지금 이석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석하시는 이성 걸까요? 안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성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질의 다 막고 가세요. 다치십니다. 잠시만. 원장님. 우리 기자님들 좀 카메라 사법내란 의혹 답변하세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성 안 이석하다가 됩니다. 이따가 오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국민에게 넘어지세요. 뒤에 조심하세요. 원장님 이석하고 이따 끝날 때 다시 온다는 말씀이신가요? 마무리 이야기할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후보가 없었는데도 이석하시는 이유 카메라. 나와주세요. 이성 안 됩니다. 답변하세요. 어디에 갑니까? 답변하세요. 예. 무단으로 이석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이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제 법사위가 중지된 상태에서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은 상태. 마무리 발언 때 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저 부분도 그래요. 마무리 발언 때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겠다. 그러니까 마무리 발언 때 들어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국회의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겠다라는 취지겠죠. 그런데 필요한 부분, 이 필요는 누가 선택하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다. 이것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다도 아니고 내가 봤을 때 필요로 하니까 이거 정도는 얘기해 줄게. 얼마나 이게 참 거만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법부의 재판관들, 대법원장, 대법관들을 포함해가지고 재판관들을 높은 법대 위에다가 자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그 개인들을 존중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법을 존중한다라는 취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사법부의 일원들은 왜 지금 국회법 존중하지 않습니까? 국회법 제 121조에서 대법원장 불러다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국정감사라는 게 뭡니까? 헌법에서 국회에게 입법부에게 보장한 권한이에요.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안 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 있는 행위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국힘도 보니까 법사위에서요. 아까 이제 그 동료 의원이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서서 계속 제지하고 방해하고 이런 모습도 정말 보기 안 좋았는데 지금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운영위뿐만이 아니라 총 6곳에서 부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에게 날마다 비리가 터져 나올 때 그냥 끝장 비호만 하던 자들이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해서 무슨 비리,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만들었습니까? 최상병의 죽음은 은폐하는 짓을 하고 계십니까? 목걸이를 받았어? 뭘 목걸이를 받았습니까? 뭐 항공기에 민간인을 태우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냥 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오히려 그분에 대해서 안 알려진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정권 대통령이든 민주당이든 그다음에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 참모들 중에서 쓴소리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 털끝 하나의 비리도 허용하지 않고 부조리도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게 보이면 측근이라도 이렇게 쳐내기도 하고 그런 걸로 요즘에 이제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요. 그런 분을 열심히하게 존중을 해줘야죠. 존중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버려라도 둬야죠. 그리고 부속실장이면 이제 총무비서관에 비해서 고난도 상당히 그 국정감사를 받아야 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대통령과 부인을 그 실무적으로 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 분을
불러서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냥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냉장고를 부탁해 그 대통령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K푸드 완전히 K푸드하고 한국 요리사들 홍보하는데 대통령 부부 홍보를 하나도 안 나와요. 오로지 그냥 K푸드, K컬처 홍보하는 나왔는데 그거 시비거랑 똑같. 너무나 속 좁은 정치고 이건 정치도 아니죠. 그냥 깽판이죠. 깽판. 나경원이가 제일 잘하는 깽판을 지금 국힘이 완전히 깽판당이 돼버렸어요. 예. 국감을 깽판을 놓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